자, 그러면 향상도를 보도록 할게요. 향상도라는 거는 똑같아요. 위에 써지는 게 음,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PA 곱하기 PB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그냥 PA 교집합 빈 거고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신뢰도는 PA나 또는 PB가 분모에 나오고 PA 교집합 P, PA 교집합 P 식 세 개라고요. 하나,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그래서 만약에 그냥 구하는 게 나온다면 식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지지도 뭐라고요? 전체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입니다. 전체 거래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 자, 그런데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이면 B와 B이면 A가 다르다. A이면 B라는 것은 B에 대한 확률인데 A가 전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PA분의 PA 교집합 P. 그 다음에 B이면 A는 B가 전제돼야 돼요. A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PB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할 때 A가 포함된 거래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 또는 여기서는 B가 포함된 거래수 분의 A와 B가 모두 포함된 거래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향상도는 무엇이냐면 요거 보세요. A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B의 확률. PB 아니에요? A가 나와 있지 않는 거. PP. 그리고 A가 주어졌을 때의 B의 확률. 그러면 P, B인데 A가 주어져야 되죠. 말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A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B의 확률은 PB라고요. 그런데 A가 주어졌을 때의 B의 확률은 조건이 달리는 거니까 A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B의 확률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품목 B를 구매한 고객 대비 품목 A를 구매한 후 품목 B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확률로서 이 A가 B의 구매에 얼마나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구할 때 쓰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PB 이거는 A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A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1이라 그러면 향상이 안 된 거예요. 이 A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향상이 된 게 아니에요. 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독립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1보다 더 큰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쪽 값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A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수가 나와요. 1보다 큰. 그러면 A가 B한테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만약에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은 영향을 주는데 반대로 주는 거죠. 음. A를 산 사람은 B를 안 사요. 뭐 이런 정도로. 자, 그리고 향상도에 관한 식은 이것을 전개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그냥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우리 조건부 확률 앞에 나왔었잖아요. 이 식이 PA 분의 PA 교집합 B죠. 그리고 여기가 PB가 있고요. 얘는 1분의 1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 있는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곱하고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분모가 되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것이 분차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해도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식의 패턴이 이제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지지도는 그냥 교집합이고 전체 중에서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 PA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PB가 들어가거나 한다는 거죠. 위에는 똑같아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A라는 것이 전제되고 얘는 B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자, 이제 향상도는 아래쪽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돼요. PA 곱하기 PB. 그리고 위에는 똑같이 교집합. 식 다 외우셨죠?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의 설명은 좀 같이 한번 읽어 두시고요. 자, 지지도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거래 중, 전체라는 말이 나와요.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연관 규칙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거다. 신뢰도는 상품 A를 구매했을 때 상품 B를 구매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이게 신뢰도. 향상도는 A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B의 확률 대비 A가 주어졌을 때의 B의 확률 증가 비율이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잘 봐두셔야 돼요. 구하라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식을 찾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상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1일 때가 분자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A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A와 B하고 B와 A가 있었을 때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면 얘는 PB와 같고 얘는 PA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같다니까 얘를 갖다가 신뢰도로 나타낼 땐 얘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독립이라면. 그리고 1보다 큰 수일 때 높아질수록 연관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결과를 예측하는데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의 관계로 품목 B를 구매할 확률보다 A를 구매한 후 B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얘는 반대죠. 작으면 음의 관계다.
그래서 뭐예요? 더 낮아진다는 거죠. A를 구매한 후 B를 구매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요 두 개를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자, 이제 구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표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못 찾아요, 우리가. 지금은 5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빵이면 우유의 신뢰도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신뢰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식을 써야죠.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라 그랬고 여기서 빵이면 우유니까 빵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빵이 전제사항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요. 피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로 같이 먹어야 되니까 피빵과 우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빵이 몇 개가 있나 보는 거예요. 빵 들어간 거. 빵 들어간 게 지금 4개가 보이죠? 4개. 그 다음에 빵하고 우유 같이 들어간 걸 찾아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빵하고 우유, 빵하고 우유, 빵하고 우유. 3개죠. 그래서 3개. 0.75. 뭐 그렇게 푸는데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개수를 잘못 세서 틀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지지도라는 것은 3가지 중에서 가장 위에 있던 거잖아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그럼 지지도는 전체 중에서 라는 전체라는 것이 나와야 되죠. 그 중에 둘 다 포함한 거.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이건 틀렸고 전체 거래수가 나오는데 위에는 항상 분자는 교집합이에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죠. 다 봐두셔야 돼요. 그런데 구할 때 지지도랑 신뢰도는 그 거래수로 바로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향상도는 거래수가 아니고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개수 세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률 2개 구하셔야 돼요. 자, 보면 지지도는 너무 쉽죠. 콜라이면 맥주니까 콜라랑 맥주가 다 들어간 거. 콜라, 맥주, 콜라, 콜라, 맥주, 콜라, 맥주. 자, 그러면 전체는 6개고 그 중에서 콜라와 맥주가 동시에 들어있는 게 3개니까 2분의 1, 0.5가 되죠. 자, 그러면 10번 한번 볼게요. A하고 B라는 제품이 있대요. 그런데 A 제품, 이면 B 제품의 지지도가 0.3이래요. 그러면 지지도는 P, A, 교집합 B가 0.3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0.6이래요. 그러면 A이면 B니까 누가 밑으로 내려가요? P? 누구죠, 얘가? A이면 B. 누가 존재돼요? A. A. 그리고 P, A 교집합 B잖아요. 이게 0.6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P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A 교집합 B가 0.3이란 게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0.3이고 PA이고 0.6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또 곱해서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0.6 곱하기 PA는 0.3. 양쪽을 0.6으로 나눠주면 PA는 2분의 1이 되죠. A 제품과 B 제품의 판매 수량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PB도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같다니까. 자, 그랬을 때 향상도를 물어봐요. 향상도는 저희가 어떻게 구했냐면 A와 B의 확률을 곱하고 여기는 교집합을 썼죠. 그러면 얘하고 둘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0.3.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뭐예요? 4분의 1이 되고 0.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봐도 이거는 1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혼자서 풀 수 있도록 좀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거 안 보고 요 설명만 읽으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속성들 간의 연관성 결과다. 요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말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햄버거이면 피자의 향상도가 1이 넘으면 햄버거와 피자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네요. 자, 이건 왜 틀렸나 볼까요? 향상도가 1이면 햄버거와 피자는 서로 독립이 아닌 관계다. 독립인 관계인 거죠. 독립인 관계. 향상도가 1보다 작으면 햄버거와 피자는 양의 관계를 의미한다. 아니죠. 작으면 음의 관계죠. 음의 관계죠. 햄버거이면 피자의 지지도는 햄버거, 피자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를 분자로 햄버거를 포함하는 거래수를 분모로 나타낸다. 지지도는 분모에 이런 거 안 와요. 그냥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전체 분해 나오잖아요. 틀렸죠. 얘는 신뢰도죠. 지지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사건이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 번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더해서 써야 돼요. 딸기, 이면, 사과의 향상도는 향상도 싫은데 향상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게 PA 구해야 되죠. PB 구해야 되죠. 그리고 PA 교집합 B 구해야 되죠. 그러면 PA는 어떻게 구하느냐? A가 딸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얘를 A, 얘를 B라고 쓴 거예요. 근데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일단은 딸기의 확률. 그러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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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그리고 개수를 보니까 100, 200, 500에다 300이니까 뭐 100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가 몇 개냐? 1350개래요. 그러면 1350개에서 1000개. 이게 PA고 PB는 사과니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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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350개 중에서 100, 600, 700, 800, 900 이런 식으로 PP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집합 같이 나오는 거. 그러면 딸기 사과, 딸기 사과. 다른 건 없죠? 600이네요. 그래서 얘도 1350분의 60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너무 안 좋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해서 찾아내는 문제다. 여긴 또 사과 딸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씩 세시면 되는 거예요. 식 똑같이 하시는데 이렇게 딸기 확률, 사과 확률 각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6개 중에서 딸기가 하나, 둘, 셋. 응? 아닌데요? 딸기가 또 있어요? 딸기가 6분의 4가 나와 있지? 제 눈엔 안 보이는데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자, 딸기가 3개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4개예요. 자, 그래서 6분의 3하고 6분의 4하고 2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이 나온 거. 사과 딸기 같이 나온 거 3개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하면 1.5다. 향상도는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물론 3가지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관 분석까지 했어요. 식 나오는 게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어떤 거 보시냐면 필수 암기 공식이라고 해서 제가 공유해 드린 거 한번 보세요. 혹시 암기 공식 지금 보시기 힘드신 분은 제가 채팅창으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12장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음, 안 됩니다.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상치 검출할 때 ESD 방식은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3표준 편차 바깥쪽을 이상치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분포에서는 3시그마 규칙이라고 해서 3표준편차 범위 내에 99.7%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0.3%만 이상치로 보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평균 빼기 3 곱하기 표준편차, 평균 더하기 3 곱하기 표준편차. 그거보다 작거나 큰 게 이상치다. 그게 ESD. 그 다음에 사분위수 사용. 사분위 범위라는 게 IQR이에요. IQR은 Q3 빼기 Q1이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50% 데이터 위치예요. 작은 쪽으로 25%, 큰 쪽으로 25% 빼고 가운데 토막의 범위라고요. 25%와 75%, Q1과 Q3의 거리예요. 그래서 Q3 빼기 Q1 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들이 IQ의 범위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것의 1.5배, 이것의 1.5배만큼 빼고 더한 것까지가 정상이고 그거보다 더 작거나 더 크면 이상치라고 하는 것이 사분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Q1 빼기 1.5 곱하기 IQR,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요거 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상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래서 썸머리 결과를 보면 연속형 데이터에서 민값, 맥스값뿐만 아니라 중간에 25%, 50% 이게 메디안이죠. 그 다음에 평균 그리고 75% 위치인 Q3 이렇게 값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Q1과 Q3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IQR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상치의 범위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민값이 있고 맥스값이 있는데 민값이 3이고요. 맥스값이 50이었어요. 민값이 3, 맥스값이 5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분위수를 사용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로워, 하한, 이쪽을 어퍼, 상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한이 5였어요. 하한이 5였어요. 이상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쪽으로. 지금 이 녀석이 하한이라고요. 작은 방향에 이상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얘가 민값인데 로워는 여기가 로워인 거죠. 그러니까 어? 로보다 작은 값이 있네가 나오고 이거 이상값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맥스 쪽 어퍼라고 하는 상한이 45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퍼 45 쓰고 맥스가 50이죠. 그러면 얘보다 큰 거는 이상치니까 여기서도 이상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하고 맥스가 이 로버의 안쪽에 들어있으면 이상치 없는 거고요. 민하고 맥스가 로어고 어퍼의 바깥쪽에 있으면 더 작거나 더 크면 이상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구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썸머리 결과 같은 거 주고. 옛날에는 Q1, Q3 주고 구해라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주더라고요. 썸머리 결과에서 내가 Q1하고 Q3 찾고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주고 A 변수, B 변수, C 변수, D 변수 중에서 누가 이상치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썸머리는 잘 해두셔야 돼요.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에 미인하고 메디안하고 관계를 봐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지 왼쪽으로 꼬리가 긴지 이런 것들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것은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따라왔다. 그래서 평균이 크다는 거예요. 메디안보다. 만약에 왼쪽으로 꼬리가 길어요 라고 한다면 그 꼬리 쪽으로 평균이 오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은 값이고 그 다음에 메디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 데이터로 만드는 거고요. Z스코어 또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들 간의 단위를 똑같이 만들 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나 Z스코어를 쓰게 되는데 요 식도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요거는 좀 해두시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값을 빼기 평균해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상관계수나 공분산까지 구해라라고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구해라 나올 때 대부분 1 나왔었어요. 혹시 식 못 외웠는데 나오면 1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이 계속 1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거예요. 이렇게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변수가 두 개라서 이건 변수 하나고 얘는 변수 두 개예요. 그래서 x 변수와 y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공분산 값을 나눠주면 얘네들이 값이 아이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공분산은 값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죠. 그냥 양의 방향인가 음의 방향인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공분산식인데요. 공분산은 편차, x와 y의 편차를 곱해서 더해서 n으로 나눴다니까 편차의 곱의 평균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변수 하나라면 분산식하고 똑같잖아요. 편차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xy가 아니라 xx였다면 편차의 제곱이 되어서 이 모집단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분산식하고 똑같다. 표본은 같은 경우에는 n-1로 나눕니다. 우리 실제 분산에서도 그렇게 n과 n-1로 나누죠. 산술 평균은 너무 쉽지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 근데 이건 표본 분산이에요. 앞에 표본이라고 써주세요. 이게 S라는 게 표본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모집단은 시그마 제곱일 거고요. 그랬을 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다 더해서 n-1로 나눴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것을 루트 씌워서 양의 제곱근이고요. 변동계수도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인데 평균의 차이가 클 때 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나눠줍니다. 무엇을? 표준 편차를. 그리고 요 그림은 정말 잘 알아두셔야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양의 외도, 음의 외도일 때 평균이 꼬리를 따라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양의 외도일 때는 평균이 가장 크고 얘는 항상 중간이에요. 얘는 평균의 반대쪽에 붙어 있고 음의 외도는 평균이 가장 작고 메디안 모두 순서로 커진다. 요거 별표 우리가 3과목 파트 2에서 식을 메울 때 독립사건, 배반사건, 종속사건,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특히 독립사건은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 A의 영향을 받지 않은 B예요. 그러니까 PB. B의 영향을 받지 않는 A니까 PA랑 똑같다. 이게 나왔었고 교집합이라고 했을 때 독립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동시에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집합은 PA 곱하기 PB예요. 독립일 때. 그리고 독립일 때 합집합을 구해라. 그리고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PA 더하기 PB를 하는데 빼기 PA 교집합 B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반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집합이 0이죠. 대신에 합집합은 그대로 더하면 끝나는 거고요. 종속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A바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PB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여기에서 이 PA 교집합 B는 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는 게 종속 사건입니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식 쓰시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것은 PA바 B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를 좀 알아서 가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T 분포 이런 것들은 평균 검정, F 분포, 카이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분산 검정, 뭐 이런 거. 기대값은 식은 다 봐두시는데 이산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확률 분포에 대한 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확률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 곱해가지고 더해 주시면 그게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도록 하실 것. 얘는 정의 정도만 봐도 되실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오면 이거 이런 식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걸로 힘들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그냥 다 구하고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낫지. 이 식을 써가지고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화송은 단위 시간, 단위 공간, 이 단위라는 말만 나오면 포화송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를 n번. 베르누이는 어디 갔나? 여기는 안 써 있네요.
모수가 하나다. 요런 말이 나올 거예요. 한 개, 뭐 한 번 시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하분포는 계속 실패하다가 딱 처음 성공한 거거든요. 실패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기하. 말도 안 되지만 대충.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시까지 보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모수 검정에 대해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어야 된다는 건 기본 가정이에요. 모수 검정을 하려면. 그런데 T분포와 Z분포라는 것이 평균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카이 제곱하고 F분포가 분산에 관한 것이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카이 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모수 검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비모수 검정 외에도 적합도나 독립성, 동질성을 구하는 카이 제곱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 적합도, 카이 제곱 독립성, 카이 제곱 동질성 검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모수 기법 세 가지랑 그 다음에 카이 제곱에 대한 것 하나 써놓고 이런 단어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 중에서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나온다면 카이 제곱이 모수 검정에도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T분포는 데이터 수가 작을 때, 그 다음에 Z분포는 데이터 수가 충분할 때, 그러면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모르면 T분포, 알면 Z분포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는 실내 구간, 지금 저희들이 파트 2에서는 통계에 대한 기초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모수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통계값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균이나 분산이나 막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아니면 확률. 그런데 모집단의 전수조사하기가 힘드니까 표본을 뽑는다는 거죠. 샘플링해서 샘플을 만든다고요. 표본. 그리고 그 표본에 통계량들을 이용해서 이 통계량이라는 것은 똑같이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표본에 관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걸 가지고 모수를 추론하겠다, 추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추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점 추정도 있고 구간 추정도 있고 막 이래요. 가설 검정도 있고. 자, 그러면 점 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딱 짓는 거예요. 보통의 머신러닝에서 하고 있는 거죠. 머신러닝에서 입력값을 넣어주게 되면 출력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딱 하나의 값이니까 틀릴 가능성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모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수입니다. 모수가 포함되리라는 꼭 기대되는 범위를 뜻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값이 있었을 때 그 값으로부터 오차한 개만큼 빼고 더한 것이
실내 구간이다. 자, 그런데 이 오차 한계라는 것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요. 표본 오차로 구해요. 표본 오차의 식은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고요. 그래서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5% 실내 구간의 길이, 99%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n하고 시그마로 나오는 게 똑같을 때, 표준 오차가 똑같을 때 여기에 대한 임계값이 실내도 99%일 때가 더 크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엄마가 몇 시에 올 거니? 그랬을 때 6시에서 7시요 하는 거랑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어느 쪽이 실제로 내가 집에 도착하는 게 있을 확률이 높냐는 거예요. 이쪽이 높죠. 범위가 넓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안 좋아하죠. 범위 넓은 거. 엄마는 그러면 계속 기다린다고요. 짧은 거 좋아해요. 하지만 신뢰도는 높은 걸 좋아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여기서는 샘플의 개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n이 커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신뢰 구간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95% 신뢰 구간의 길이보다 99% 신뢰 구간의 길이가 깁니다. 하지만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 이 관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라쏘, 리지, 엘라스틱 넷 나왔죠. 그래서 라쏘 같은 경우에는 식을 보실 때 베타 나오고 절대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리지는 베타의 제곱 나올 거고 엘라스틱 넷은 둘 다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1놈, L2놈이라고 하죠. 설명 중에서 뭐 맞는 거 골라라, 틀리는 거 골라라 이런 거 나올 때 요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여기 람다가 알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계수는 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SST 분의 SSR. 설명 가능한 변동의 비율이 결정계수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에러에 관한 것만 떼면 되는 것이라서 이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1이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근데 또 1 되면은 오버피팅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하죠.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는 외우셔야 돼요. 로지스틱에서도 나오고 인공지능에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시그모이드 식이구나. 그리고 시그모이드는 범위를 제한시킵니다. 범위를 0에서 1로 제한시켜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게 하이퍼블릭 탄젠트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도 잘 해두세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소프트맥스. 그래서 얘는 이항 분류에서 쓴다면 얘는 다항 분류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빅분기에서는 나왔었는데 아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안 써 있는데 오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즈 레시오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 나오면서 괄호 속에 오즈 넣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즈에 대해서 성공률 나누기 실패율로 구해서 요거 하나 봐두시고 나중에 교재에서 오즈 레시오 부분에 오즈가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봐두시고요. 지니 지수 이거는 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각각의 범주에 대한 확률을 제곱해서 다 더하고 1에서 뺀 거. 요거는 봐두시고 엔트로피 지수는 P 로그 P 이 모양을 봐두시고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얘네들도 외워두셔야죠. 의사결정나무는 많이 나오니까요.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그리고 인공신경망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요거 우리들이 아까 했죠. 거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연관 분석의 측정 지표. 한 장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들. 여러분에게 구하라 문제보다는 다음식 중 뭐 다른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AE라고 했을 때 이 A가 앱솔루트다. 그래서 에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절대값 평균인 거예요. MSE는 이게 스퀘어드 제곱이거든요. 에러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제곱을 하죠. 에러 제곱의 평균. RMSE는 루트 씌운 거고요. 얘는 교재 없으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고 MAP는 구하는 문제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MAP. 그래서 얘는 여기가 에러인데 그 에러를 y 값으로 한번 나눠서 크기를 표준화한 거예요. 맞췄다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단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종속값의,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값의 범위가 0에서 1인지 1에서 100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의 에러도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근데 MAP는 그런 단위에 여기 표준화를 해놨기 때문에 퍼센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0% 에러예요, 이렇게. 근데 절대값 개념을 이용해서 큰 건지 작은 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식들 한 번만 봐두시고요. 이거 이제 우리 외웠죠. 싹 외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류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뒷부분 학습하실 때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에 나오는 뭐 노드가 어쩌고 저쩌고 과대적합 됐을 때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은 기울기 소실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좀 봐두세요. 얘는 특히나 배깅하고 부스팅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군집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거 본 거고 K-means, DB-scan 여기에 EM 알고리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 신경망, SOM도 봐두시고, 요 두 가지 알고리즘의 특징 봐두시고 해야죠. 그리고 나면은 딥러닝인데, 예전에는 딥러닝에 대해서 다음 중 딥러닝이 아닌 것은 하고 얘네가 다 NN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KNN 섞어서 문제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2 강의에 이런 정리해두고 딥러닝 정리해뒀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용어들 한 번만 살짝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됐는데 쭉 어떤 식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회귀 분석 조금 하고 끝날게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 뵙겠습니다.